자, 355번 보면 평균이 m, 표준 편차가 4인 정규 분포에 따르고 x의 확률 밀도 함수가 있는데 F8이 F14보다 큰데 F2는 F16보다 작아. 그러면 그래프가 어떻게 되는지 추론이 어려운데 여러분 예를 들어서 이렇게 했어. 8 평균이 m인데 알 수가 없어서 선생님이 예를 들어서 8이 이쯤에 있고 14가 이쯤에 있다고 생각했어. 추론하고 있는 거야. 이게 맞다는 거 아니야 지금? 그럼 16은 어디 있어? 16이 여기 있고 2는 어디 있겠니? 뭐 이쯤에 더 밑에 있어야 되겠지. 여기까지 이해됩니까? 근데 이게 한쪽에 이렇게 쓸리면 이 표준 편차 4라는 걸 어떻게 되냐면 한 칸이 그때 4라고 했단 말이야.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한 칸이 4인데 여기가 그럼 확률이 엄청나게 0.24만큼에 대해서는 한 칸의 확률이 0.34이기 때문에 커서 사실 이렇게 모양이 안 돼요. 이거 설명 조금 어려운데 일단 쌤이 추론한 거를 얘기를 하고 그 다음 다시 해볼게요. 어떤 느낌이 나면 어떤 평균이 있는데 8과 14, 2와 16이 평균을 기준으로 반대편에 있다고 쌤은 생각을 했어. 그래서 8이 더 크니까 8이 이쯤에 있고 14가 이쯤에 있다 생각했는데 그 다음에 16은 어떤 평균 기준으로 16이 이만큼인데 2는 더 작아. 이쯤에 있는 걸로 봤어요. 자, 그때 이 평균이 m이라고 했죠? 그럼 생각을 해봐. 8과 14를 봤을 때 평균을 생각해봐. 평균이 어디에, 자, 8과 14의 평균이 중간에 얼마야? 11이죠? 그럼 11이 이 평균이 11보다 더 왼쪽에 있다고 생각을 해야 된다는 뜻이에요. 이해되겠습니까? 만약에 평균이 11이면 딱 8일 때랑 14일 때가 똑같아야 여기가 11이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평균인 11이 평균과 n과 비교했을 때 어디 있을지를 따져보자는 거야. 그래서 8이 더 숫자가 높아야 되니까 m의 위치 기준으로 11이 더 오른쪽에 있다 본 거야. m이 11보다 작아야 된다 생각한 거야. 그럼 2와 6의 관계는 2와 6의 평균 얼마입니까? 9죠? 그럼 9는 어디 있어야겠니? 평균보다 더 왼쪽에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이 평균이 9와 11 사이인데 자연수라서 이 n값이 10이 나온다는 걸 빨리 찾아야 되는 거예요. 사실. 이 부분이 이해 안 되면 다음 시간에 한 번 더 혹시 질문을 해도 됩니다. 아니면 수업 끝나고 한 번 더 해볼게요. 그래서 사실 평균만 찾으면 문제는 쉬워. 이게 모든 문제의 끝이라 보면 돼요. 자, 그러면 평균을 안 다치자. 그러면 평균이 10, 표준 편차가 4인 정규 분포니까 n 10,4의 제곱이고 질문이 뭐야? 6보다 작거나 같다를 찾아라는 게 끝이죠, 사실은. 자, 이거 표준화하는 거 기억납니까? 표준화를 하는 거는 x를 뭘로 바꿨다고? z. 됐습니까? 자, 이 값에서 6에서 평균을 빼고 표준 편차를 나누는 거야. 그러면 마이너스 1보다 작거나 같다는 어디쯤에 해당하니? 이 왼쪽에 해당하죠. 마이너스 1부터 0이나 0에서 1까지 똑같아. 0에서 1까지가 얼마? 0.3413이야. 그럼 절반에서 0.3413을 빼야 되니까 이 남은 부분은 0.1587이라고 해서 5번이 된 게 끝입니다. 지금 이 두 개의 힌트가 평균을 나타냈다는 거야.
됐습니까? 그 부분 생각해 봐야 돼요. 357? 봅시다. 정규분포 M1과 시그마 1의 제곱을 따르는 확률 변수 X와 정규분포 M2와 시그마 제곱 2를 따르는 확률 변수 Y가 있어.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TX가 X 똑같다고 했고, 자, 그러면 우선 여기가 X랑 40 빼기 X가 분명히 대칭이란 얘기 맞죠? 그러면 이 두 개의 평균이 실제 평균이랑 똑같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야. 그래서 2분의 X 더하기 40 빼기 X, 결국에는 2분의 40만 남으니까 M1이 얼마다? 20. 그러면 이 두 개는 오케이, 평균 20 했고, 그 다음 Y가 중요하네. 이 부분이 해석이 중요하네. 무조건 애가 10을 더한 것보다 확률이 똑같다고 했지. 그럼 생각해봐. X가 평균이 20으로 있어, 없어? 그러면 예를 들어서 PX가 20보다 작거나 같다는 얘기는 여기 X 10을 넣었지. N은 10보다 작거나 같다는 얘기로 봐도 되겠죠. 이게 X를 나타내면 Y는 그러면 어떻게 돼야 된다? 평균이 10이라고 생각을 해야 된다는 뜻이죠. 됐습니까? 결국에는 봐봐. 이 X 플러스 10보다 작거나 같은 확률이랑 X보다 작거나 같은 확률이니까 10만큼 옮겨 놓은 거랑 똑같다고 얘기를 할 수 있단 말이야. X가. 예를 들어서 평균이 지금 20이니까 20에서 만약에 20을 넣었다 치면 30보다 작거나 같다면 평균보다 더 오른쪽에 10만큼 더 갔지. 여기도 30, 20을 넣었으니까 20, 평균보다 10만큼 더 가서 있어. 그럼 여기서 또 다른 것도 있어. 무조건 이렇게 10을 더했는데 크거나 같은 이 확률이 똑같지? 그러면 이 간격에 대한 이 모양도 똑같아야만 될 거 아니야. 그래서 M1의 평균은 20이고 M2의 평균은 10인 걸 찾을 수도 있지만 시그마 1이나 시그마 2나 똑같다고 봐야 되는 거죠. 표준 편차가 똑같다고 생각까지 해야 되네요. 표준 편차가 다르면 저 간격에 따라서 값이 다르겠죠. 양이 여기까지 되겠나? 아니면 다시 좀 더 해줄까? 그렇죠. 10이 돼야 되겠죠. 무조건 확률이 다 똑같아야 된다는 얘기니까. 지금 얘기가 x가 10일 때 생각을 해봐. 20보다 작거나 같은 확률이 얼마 돼야 돼? 0.5가 돼야 되니까. 애도 확률이 10보다 작거나 같은 확률이 0.5가 돼야 되죠. 여기까지는 이해되겠나? 그러면 0.5가 되려면 0.5가 절반이잖아. 정규분포니까 무조건. 이해됐습니까? 그래서 평균은 10 차이 나고 모양이 다르면 그 한 칸씩 옮길 때마다 확률이 차이가 날 거니까 모양이 똑같다는 얘기야. 그래서 표준 편차는 같다는 얘기까지 한 거야. 그래서 15부터 20까지 XY를 해야 되는데 표준 편차를 모르는 게 크지만 전부 다 Z로 바꿔봐야 돼. 그러면 Z로 바꾸면 15에서 X 평균은 20이었지? 20 빼면 어떻게 됩니까? 마이너스 5 시그마 나누고 Z 0이야. 15에서 20을 뺐고 20에서 20 뺐으니까 얘는 0이고 A랑 Y는 평균이 얼마였지? 10이었어. 시그마 5에서 시그마 10까지야.
이 확률이 0.477이야. 그러면 둘 다 표준화한 걸 기준으로 생각하면 여기가 0이고 여기가 시그마 분의 마이너스 5가 있을 거고 여기도 대칭으로 시그마 분의 5가 있고 여기 시그마 분의 10이 있어. 여기 넓이랑 여기 넓이를 합한 게 얼마다? 0.477이라고 나와 있지. 그러면 이 부분이나 이 부분이나 똑같다고 생각할 수 있겠나? 숫자가 대칭이니까. 결국에는 쌤이 네모를 그은 여기 넓이가 0.477인데 477이를 만족하는 값이 2잖아. 그러면 이 시그마 분의 10이 2가 돼야 되니까 표준 편차가 5가 됐다 라고 찾아줍니다. 이거는 시그마 1이나 시그마 2나 똑같다고 했고 첫 번째 M1은 아까 전에 20, M2는 10이 끝이었죠. 사실 수능 치면 확통이 나머지 미적이나 기하보다 평균이 한 8점 정도 높아요. 그래서 확통은 웬만해서는 수능 칠 때 연습해서 다 맞춰야 돼요. 만약에 확통으로 시험 치시는 분들은. 근데 미적이나 기하는 솔직히 어려워서 거기서 점수를 많이 까져요. 그렇다고. 그랬나? 물어보겠어? 양이는 끝났나요? 효진아 물어볼까? 수연아 물어볼까? 사실 통계적 추정을 하고 싶은데 하고 베이직쌤 풀 시간을 줄게요. 저 뒤에 오늘 일단은 이거는 여러분 시험 때 쌤이 다시 한 번 더 좀 보도록 할게요. 처음부터 다시 좀 일단 중간고사부터 좀 챙겨야 될 것 같아서 다음 주 계약하고 나서는 라이트 센으로 처음부터 다시 유형별로 하고 기초 문제를 좀 많이 줄 거예요. 그거 다 풀어와야 돼요. 매번 프린터물 따로 숙제 있을 겁니다. 아 그리고 쌤이 확통을 부모님한테 문자를 모르고 대수로 보냈나 봐요. 확통으로 라이트 센 하시면 됩니다. 뭐 하다 보니까 뭐 잘못. 자, 이 단원의 전체적인 게 사실 애가 끝입니다. 6번. 자, 그러면 쌤이 처음부터 끝까지 내용을 또 다 적을 거야. 자, 확률 변수라는 걸 우리가 배웠어. 이 확률 변수가 이상 확률 변수. 셀 수 있는 애들을 이상 확률 변수라고 우리가 셀 수 없는 것들을 연속 확률 변수라고 했습니다. 이상 확률 변수에서 우리가 함수를 뭐라고 했습니까? 질량, 확률 질량 함수라고 했고 연속 확률 변수에서 나타난 함수는 확률 밀도 함수라고 했습니다. 그럼 확률 질량 함수를 배울 때 우리는 확률 공포표를 작성해서 평균, 분산, 표준 편차를 찾는 거 연습을 했습니다. 표를 통해서. 특히 분산은 어떻게 된다? x제곱 평균에서 2x의 제곱을 뺀다는 거. 그 다음에 이 확률 질량 함수가 이항 정리를 따를 때 우리는 이항 분포라고 했습니다. 이항 정리를 따르는 분포가 있을 때. 그럼 이항 분포가 b 써서 n,p라고 적고 n이 애가 몇 번인지 횟수고 n은 1회 1회 말이 이상하다. 한 번 할 때
합체할 때 확률을 적었습니다. 그럼 이걸 통해서 뭘 찾았냐? 또 평균 분산을 찾았어. 자, 그럼 확률 밀도 함수에 대해서 공부할 때는 우리가 1차 함수 형태를 많이 연습했어. fx는 1차식. 그래서 넓이가 1이 되도록 하고 x축보다 위에 있도록 그림을 그렸던 거 연습했죠? 그 다음에 바로 뭘 배웠어? 정규 분포를 배웠어. 안녕하세요. 정규 분포는 어떻게 적었어? n, 시그마 되고, 자, 여기가 평균, 여기가 분산이었어. 됐습니까? 이게 배운 건데, 마지막으로 여기서 우리가 뭘 배웠나? 지금 표준하는 거 기억납니까? 정규 분포. 이 정규 분포를 가지고 뭘 했네? 표준화를 해서 표준 정규 분포. 즉, 평균이 0이고 표준 편차가 1이 되도록 했어. 이 표준화하는 과정이 어떻게 됐어? 별량에서 평균을 빼고 표준 편차를 나누는 과정을 했어. 자, 마지막으로 그러면 뭘 하냐. 자, 이산이라는 거는 하나하나 너무 낮게로 나와 있는 거고 연속은 이어져 있어 말이야. 그런데 이 이항 분포가 횟수가 많아질수록 모양이 어떻게 되냐면 이 확률이 정규 분포랑 유사하게 흘러갑니다. 지금 여기 보시면 횟수가 10번일 때 확률을 이렇게 해본 거고 20일 때 확률, 30일 때 확률, 50일 때 확률 점점 정규 분포 종 모양으로 바뀌고 있는 거 보입니까? 그러면 수학에서는 잘 쓰진 않는 말인데 즉 횟수가 적당히 클수록 적당이란 말이 수학은 원래 정확한 숫자보다 크다 작다 해야 되는데 말이 좀 입으로 어렵게 나온 겁니다. 그래서 애가 오류가 사실은 많았는데 지금 여기 보면 MP가 5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돼 있어요. N이 충분히 크면 근사적으로 정규 분포를 따른다고 얘기돼 있어. 즉 나는 이항 분포를 결국에는 이걸 만족 안 해도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그냥 된다고 배우세요. 적당이란 말이 어려워요. MP가 5보다 크거나 같다 작다 따질 필요 없어. 그냥 다 된다고 보는 거야. 나가도 안 그러면 문제를 못 풀어요. 그러면 말 그대로 이항 분포를 여기서 의도하는 거는 오늘 하는 거는 이 이항 분포를 정규 분포로 바꿔서 풀 수 있다. 그럼 왜 바꿔서 풀까? 표준화를 하기 위해서 바꿔서 풀 수 있다는 게 답니다. 그러면 우리가 포인트가 뭐냐면 이항 분포에서 MP가 뭐였습니까? 평균이죠? 그 평균을 적고 MPQ에서 정규 분포를 적을 수 있어 없어? 적고 나면 표준화하는 과정을 똑같이 할 거란 말이에요. 아시겠나요? 그래서 저거를 하는 것만 외우면 된다는 겁니다. 쌤이 내용적인 걸 위해서 한번 다른 걸 좀 설명해 줄게요. 그냥 이항 분포 여기 400,5분의 1지 충분히 크다는 얘기 하지 말고 그냥 바로 두 개 곱하면 얼마입니까? 80이죠? 80에다가 안 일어나는 거 5분의 4를 곱하면 64. 8의 제곱. 이렇게 정규 분포로 고쳐서 문제를 풀자는 겁니다. 이항 분포 문제를.
왜 고쳐서 푸는지를 쌤이 나중에 문제 있을 때 자세하게 설명할게요. 직접 풀면 풀 수가 없어요. 쌤도 못 풀어요. 한 문제 푸는데 10시간 넘게 걸릴 때도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21번을 얘기를 해드릴게요. 자, 21번을 보고, 자, 만약에 내가 정규분포 없이 풀었다 하면 어떻게 해야 되냐? 여러분, 갑자기 이항분포가 나왔어. 자, 이항분포. 우리가 배웠던 이항분포 내용을 떠올려야 돼. 이항분포 푸는 거는 두 가지가 있어. 이걸로 평균 분산 찾는 문제가 있었고, 이걸 가지고 확률 질량 함수를 써서 푸는 게 있어. 그럼 어떻게 적어야 돼요? 600cx 5분의 2의 x 5분의 3의 600 빼기 x 일어날 확률이 x번 안 일어날 확률이 600번의 x번 일어났다. 혹시 이거 이항 분포를 한 거예요. 자, 봐봐. 이게 이항 분포인데 정규 분포를 안 쓰고 이항 분포니까 봐봐. 204부터 264까지 확률 찾으려면 여기에 204 대입하고 205 대입하고 206 대입하고 207 대입하고 264까지 대입한 걸 더해야 돼. 할 수 있나 없나? 절대 못해요. 그래서 이걸 일일이 다 하기가 힘드니까 근사적으로 비슷하게 정규분포 거의 똑같다고 보는 거야. 그래서 정규분포로 나는 계산을 하겠다는 거야. 왜? 정규분포가 계산이 제일 편하게 정리가 된 상태니까. 여기까지 이해하겠습니까? 그래서 그냥 이항분포가 있지만 표나 정규분포 이 내용이 있지? 그럼 정규분포로 고쳐야겠다 생각하시면 돼요. 표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한테 오히려 풀기가 좋은 거예요. 이항분포지만 정규분포로 바꿔야겠다 생각할 수 있단 말이야. 됐습니까? 결국 그러면 우리가 하는 건 뭐야? 이항분포의 평균과 분산을 찾아서 정규분포에 적어주기만 하면 그 다음 과정은 앞에 배운 대로 하겠다는 뜻이에요. 자, 그러면 저 짓을 우리가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거를 보고 정규분포를 바로 쓰는 연습을 할 건데 두 개 곱한 게 뭡니까? 평균이야. 120에 1을 곱했으니까 240까지 이해했습니까? 그러면 알겠다. 혹시 모르니까 적을게요. 600 곱하기 2개 곱한 게 평균이에요. 이항 분포일 때. 분산은 여기 곱한 값에서 안 일어날 확률 5분의 3을 곱하면 돼요. 자, 약분하면 48이라서 곱하면 144가 돼서 12의 제곱을 적었어. 그러면 이제 정규분포로 문제를 풀겠다는 얘기야. 그럼 정규분포는 표준화를 항상 하잖아. 표준화하는 것만 봐주세요. 204에서 어디까지야? 264까지지. 표준화는 뭘로 고치는 거야, x를? z로 고쳤다. 표준화. 항상 z가 나온 거야. 이 수에서 평균 빼면 얼마야? 오케이. 거기서 11을 나눴으니까 마이너스 3. 64에서 40 뺐으니까 24. 24에서 뒤에 있는 거 나눠줬으니까 2. 마이너스 3부터 2까지 확률이지. 그러면 이 값은 0부터 3이랑 똑같잖아. 그래서 0부터 3까지랑 2까지, 0부터 2까지 이 두 개를 더해라. 다음 얼마입니까? 끝자리부터 보세요. 9, 7, 이게 아니고 5, 1 올라가고 7, 9, 0.975 됐습니까? 2번. 그럼 252는 쌤이 평균이 240 여기다 적어놓을까? 12제곱인 걸 보고 고치면 Z로 쓰겠다는 거야. 250에서 240 했으니까 12, 1. 1보다 작거나 같다. 그러면 여기가 0.3413이고 절반이니까 0.5를 해서 0.8414 됐습니까? 오늘 됐나? 그러니까 이항분포를 정규분포로 고치기만 하면 저번 시간에 했던 거랑 똑같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계속. 자, 359번을 봤을 때도 여러분 쌤이 저 형태 보고 이항분포인 건 알아야 된다고 무조건 했지. 이거 고치는 건 할 수 있겠나? 이항분포 뭐라 써야 돼?
450,3분의 2 이해됐나? 여러분 이거 보고 280보다 큰 거 적으라면 280, 280, 282 대입해서 계산할 생각 못하지? 나도 못하니까 여러분도 안 할 거야 당연히. 뜻대로 하자면. 그래서 여기 힌트도 있죠. 0에서 2까지지. 딱 봐도 0에서 2까지 나올 거야. 이렇게 하나만 주면 힌트가 너무 쉽기 때문에 웬만해서 표를 줄 겁니다. 이것만 하나만 있으면 이거 보고 끼워 맞출 수도 있단 말이야 사람이. 자 그러면 이거를 보고 내가 뭘 쓴다? 정규분포로 고칠 거야. 두 개 곱해! 300. 3분의 1 곱하면 100이니까 10의 제곱을 적었지? 자, 이걸로 다시 뭘 하자? 표준화를 하자. 표준화는 Z로 고쳐주는 대신에 280에서 300 빼니까 마이너스 20. 뒤에 있는 10을 나눠! 마이너스 2보다 크거나 같다. 됐습니까? 그럼 마이너스 2보다 크거나 같다는 거는 마이너스 2부터 0까지 하고 0.5를 더하면 되는데 0부터 2까지는 똑같겠지? 그래서 0.5를 여기다 더해서 0.9772. 지금 딱 한 게 하나밖에 없다. 이항 분포를 정규 분포로 바꿔준 것밖에 없다. 평균 분산 쓴 걸. 자, 일단은 우리가 문제를 원래 모르고 봐야 되니까 한 환자에게 어떤 약을 투여했을 때 치유될 확률은 0.6인데 150명이 있다는 얘기야. 이게 이산 확률 변수라고 생각을 가져야 돼요. 사람이기 때문에 150명. 150명에 대해서 확률이 0.6, 5분의 3 분수로 좀 적어볼게요. 됐습니까? 자, 90명 이상이 치유될 확률이니까 px가 90보다 크거나 같다야. 그럼 이거를 150 거듭제곱을 할 수 없다는 생각을 들겠지 당연히 크니까. 그래서 정규분포를 고치는 문제구나 생각하면 돼. 일단 문제를 내 눈이 안 좋구나. 99 고칠게요. 됐습니까? 결국에는 이항분포가 근사적으로 정규분포를 따르기 때문에 고쳐보자. 고치는 거 어떻게 하면 됩니까? 두 개 곱해! 90. 그러면 이 90에다가 5분의 2를 곱해. 36. 6의 제곱까지 적었어. 됐습니까? 두 번째, 뭐 합니까? 표준화. 이거를 Z로 바꿔주는 대신에 99에서 90 빼면 9. 9 나누기 6은 1.5. 1.5보다 클 확률. 정규 분포는 0을 기준으로 1.5보다 크거나 같다 찾아야 되니까 0부터 1.5까지 확률 찾아야겠네. 0.4332를 0.5에서 빼야겠네. 그래서 0.066. 실제로 치유될 확률이 6.68%라는 얘기죠. 낮다는 거죠. 됐습니까? 이게 끝 아이가 유형. 아이가. 그래. 뭐, 모평균 추정. 아, 맞다. 이 모비율 추정까지 늘었구나. 알았어요. 안 할 테니까 베이직 샌이랑 꺼내서 해요. 안 할게요. 그거에 한 거 아니었어요? 아니요. 내가 마음에, 양심에 찔려서 그래요. 베이직 샌 하고 개별적으로 좀 물어보세요. 그러면.